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그리고 생계를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클리핑 세 가지인데요. 노후 빈곤 문제, 연금이 월 수령액이 83만 원으로 일본의 약 절반에 그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또 고령의 보행자의 사망률이 전 연령층의 3.7배로 높다. 그리고 집콕을 했는데 플라스틱이 쏟아졌다라는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조금은 자극적인 기사로 연금이 월 수령액의 83만 원으로 일본의 50%라고 그런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일본은 16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적정 생활비의 약 48% 수준이 한국의 노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고령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연금 외의 것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65세니까 요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그 가세하면서 이분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65세 이상의 공적연금에 수령하는 비율도 84%라서 약 16% 정도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22%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체감하시는 것보다 더 숫자가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연령층에서 그러실 텐데요. 이러한 통계 수치는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가세하면서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고 또 경제 활동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 생활이 그러면 연금이 생활비를 얼마나 대체하느냐 이런 비율을 연금 생활비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체가 개인 가구가 48%, 부부 가구가 54%로 이것도 여전히 한 50%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필요하냐?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냐라는 질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도 많은 그 여론조사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어떠한 그 사회자라든지 이런 진행자 아니면 의견을 묻는 모더레이터로 참가를 하다 보면 그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재산의 측면에서 부유한 분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액적인 절박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자신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소득도 만들고 교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쪽의 것이 그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좌담회를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여전히 시니어들의 그 참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더욱더 이제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대, 지속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80세를 훨씬 넘으신 분들도 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삶의 재정적인 측면이나 삶의 활력에서 그 긍정적인 것을 많이 받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달라가 32%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뭐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그 하루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뭐 테니스 코트 같은 데서 청소를 하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일자리였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쉬어야지 일을 하지 이런 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아마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은퇴라는 것을 어디로 은둔으로 그 사회에서 물러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속하는 활력 있게 사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노인 일자리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고령 보행자의 사망률이 전 연령층보다 3.7배가
높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마 시내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 요새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단 횡단 방지봉 같은 게 생겼는데 특히 이제 시장 근처에 이런 게 생기면 아니면은 또 옛날 그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도시가 발전하기 전이니까 시골이나 아니면 예전만 하더라도 뭐 무단 횡단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고 또 뭐가 급했는지 우리들은 항상 굉장히 바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서두르는 그런 습관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지는 낙상도 의외로 많고요. 특히 이러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행 속도 제한을 하자고 30km, 50km를 제한을 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고 또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동시에 또 시니어인 입장에서 어린 입장에서도 안전을 스스로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차선에 있을 때 물론 그 시간이 신호등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등 같은 경우도 조금 늦춰줄 필요가 있고 또 시니어들인 경우에도 어떠한 무단횡단보다는 몸이 불편하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상호의 인식 개선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이제 그 차선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도나 뭐 다른 나라를 가보면 그 클렉션을 누르는 것들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차량 운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도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맞춰서 어려운 문턱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배려한 장치들이 필요한 동시에 또 어르신들조차도 이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더 몸이 말을 안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그것을 뿌리 깊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집콕을 했더니 플라스틱이 쏟아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저도 뭐 그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백신을 뭐 2차 완료 다 한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러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놀라는 것은 이 플라스틱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마 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한데요. 실제로 이러한 것을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조사하니까 그 뭐 10개 중 8개가 식품 플라스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78%가 식품 포장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보다 근원적으로 더 임팩트가 큰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목소리를 맞추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더라도요. 정말 그 환경 분리를 위해서 또 깨끗하게 배려를 위해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기본적인 근원적인 부분부터 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생계 아니면 삶을 위해서 노후에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하는 것, 일이라는 게 젊었을 때처럼 어떻게 돈을 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버는 것도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전처럼 왕성한 활동이 어려울 때 그래도 일자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럴 때 그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사회 공헌형 일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그 가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노화에 대한 인식, 도인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 또 책임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어떠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청년들이 왜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갈등을 갖느냐에 대해서 일자리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세대가 그 쓰다 남은 버린 그 휴지들 이런 즉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을 결국 오스라니 그 받아들일 그 젊은 층 또 국민연금인 경우에 노인들이 많이 수령함으로써 그 젊은 세대들이 부양할 그 책임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갈등이 굉장히 그 여러 국면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근데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요인은 그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살았던 즉 어린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봤던 그 경험 있는 세대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 따스한 그 감정과 그분들을 위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들을 돌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당신들의 일자리는 당신들의 권리보다는 그 아이들의 일자리, 그 아이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한 조사 연구에서 그 뿌리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봤는데 어떤 세대 갈등이 한때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그런 측면이 약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봤던 그 따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세대의 그 공감을 좋은 쪽으로 돌리고 또 서로가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를 생각해 본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